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은 산화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50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화비의 6호와 상구의 그 꾸밈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활. 자, 6호 비우구원 속백전전 인종길. 언덕 위에 동산을 꾸미니 비단 묶음이 모자라면 얼마 안되면 인색하나 마침내 길할 것이다. 상활 육고지길 유희야. 유고의 귀람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효 위치상 육오는 그 중을 얻었으나 부당이죠. 제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응이 없죠. 그리고 이제 즉 보면은 유가 중을 얻었으나 바른 자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응하는 효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속백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묶음의 비단이 매우 적어서 미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끄럽다 이 말이죠. 이런 의미를 내가 사치와 화려한 것을 쫓는 사람들과 벗어나서 고지의 고독 속에 응가하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귀고자 하는 사람은 벗을 삼고자 하는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것이 속백전전, 초라하고 부끄러우나 정작 이때 중요한 것은 외양이 아니죠. 내실, 즉 믿음이죠. 외적인 선사가 아니라 참된 마음이다. 그래서 끝내는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산하비계 최초의 그 총론적인 설명에서도 비의 꾸밈이 문식이 어느 정도 것 해야지 지나치면은 실질에 반하기 때문에 비의 실질과 형식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 했는데 그 부분이 여기서 6호에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이제 학설 대립이 있는데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언덕, 그 다음에 속백전전의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구원의 의미와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다음 비단을 이제 속백전전 할 때의 비단, 별개인지 상관성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산의 비단 묶음을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적은 게 협소한 게 이런 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연결이 안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난 다음에 실력이 나오면 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구를 보겠습니다. 백비무구 상활 백비무구 상득지야. 꾸밈이 없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상할 백비무구는 뜻이 위에 있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구는 이제 괴의 끝이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제자리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응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백비를 이제 설명하기를 꾸밈이 없는 상태, 아주 드라이한 상태, 즉 설명하기를 백비는 꾸밈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해야 큰 지혜가 밝혀진다고 합니다. 즉 백비는 화려하지 않으니, 즉 꾸밀 필요가 없으니 허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순박함으로 회귀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 꾸밈이 없는 백비의 상태가 비의 참된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구는 이제 양강의 자리로서 부당이죠. 그래서 정응도 없죠. 비계의 끝으로 소박함으로 되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상구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이 뜻을 이루고 만족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과도하게 꾸밀 필요가, 미화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하비계가 기본적으로 총론에서 꾸밈의 도라고 이야기해서 초기에부터 발을 꾸미고 수염이 위와 같이 함께하고 꾸밈이 젖는 듯하고 이렇게 각종 꾸밈의 상이 나오다가 마지막에 상구에서는 오히려 정반대인 꾸밈이 없는 백비의 상태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주역의 맛이 있는 거죠. 이 백비의 또 상징성이 뭔지 또 검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뜻지자가 뜻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제 다산의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비우구원 속백전전 종길 상활 유고지길 유희야. 이 원입니다. 원 한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은자의 구원에서 얘가 찾냐니
빛남이니 초야에 묻힌 현자를 초빙하기 위해서 늘어놓은 비단의 열필의 속백이 즉 속백전전 예물이 약소하나 비록 예물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색함이 있으나 그 정성이 지극하고 두터우니 끝에 가서는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상할 육고의 길함은 기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비우구원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산화비 번개가 6, 5가 협연하면은 풍화가인이 되죠. 이 풍화가인은 또 다른 모계인 천산둔과 풍택중부로부터 왔죠. 천산둔은 기본적으로 크게 보면은 대손, 물러감, 은둔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풍택중부는 이렇게 간의 산에 진의 풀이 가득하게 있으니 과수원이죠. 동산이죠. 그렇게 효변 추이를 하면은 리의 문체가 밝게 빛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설명을 이를 합쳐서 보면은 효변한 풍화가인의 모계인 천산둔과 풍택중부를 보면은 첫 번째 천산둔께에서는 군자가 바깥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손의 은둔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부께는 풍택중부는 간의 산 아래 진의 숨나무가 있어서 과수원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효변 추이를 하게 되면 이 리의 예가 찬란하게 빛나서 동산을 꾸미는 상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비우구원의 물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은자가 구원에서 얘가 찬란히 빛남이다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백전전 내가 선물한 그 비단이 조금 인색하다는 의미를 보면은 이렇게 풍화가인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천태에서 왔죠. 지천태에서 산깨가 곤인데 지수로 치면 10이죠. 그래 이제 10개의 한 묶음을 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속백전전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그 산화빗계에서 산화빗계 모계인 지천태에서 이렇게 곤의 비단이 산깨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 곤의 비단 하나가 이렇게 찢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비단이 조각조각 나뉘니까 곤의 비단이 조각조각 나니까 속백전전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의 정성이 가득하다는 이유는 이렇게 지계인 풍화가인의 모계를 보면은 천산둔과 풍택중부가 있는데 풍택중부는 대리의 믿음, 정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추이를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두 개의 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의 리가 있으니까 사물이 짜잘하고 엷은 것을 곤의 성격이라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화가인 지계의 모계 지계인 풍화가인의 모계인 풍택중부가 전체적으로 대리의 상이고 이렇게 대리의 상이죠. 추이를 하더라도 풍화가인이 되더라도 믿음과 정성이 있으니 즉 풍화가인에는 리가 두 개나 있죠. 그래서 이런 성의가 믿음직하여서 예물은 약소하지만 정성이 있다. 속백전전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은자가 구원에서 얘가 찬연히 빛남이니 초야에 묻힌 현자를 초빙하기 위해서 늘어놓은 비단 열필의 속백이 즉 예물이 매우 약소하나 비록 예물을 마련함에 있어서 인색함이 있었으나 결국 정성이 두터우니 끝에 가서는 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상구를 보면은 한자를 보면은 백비무구 상월 백비무구 상득지야 흰색으로 아름답게 꾸미니 허물이 없다. 상월 백비무구는 위로 올라가서 뜻을 얻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백비의 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산화빗계가 본상이 있으면 이건 지천태로부터 왔죠. 지천태에 학계가 이렇게 강이죠. 강은 흰색이라 볼 수 있죠. 이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강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 결국에는 이렇게 강을 하나 얻은 거죠. 강을 얻었으니까 이 본상만을 취했을 때는 3이 이렇게 3이 6으로 가니까 강을 하나 얻은데 이 강은 보통 흰색이라 이야기죠. 그래서 백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흰색을 얻었다 이렇게 합니다. 무구는 이렇게 택계
지천태께서는 음이 강을 타고 있었으나 이가 육으로 가니까 강이 상승하는 그런 상이 있으니 허물이 없다. 이렇게 상득지도 똑같습니다. 이가 육으로 가니까 결국 이렇게 상계가 리의 의지가 이렇게 나오죠. 리의 의지를 얻었다. 그래서 상득야락입니다. 그럼 왜 흰색이 나왔냐? 일반적으로 공은 검정색이고 반대 건은 흰색이죠. 그래서 소는 건이 많은 것, 흰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을 흰색으로 보니까 백비의 이미지를 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산하비 유고와 상구에 대해서 봤는데, 꾸밈의 그 끝은 이제 유고는 보면은 구원에서 꾸미는데 속백 전전의 의미가 그 상징성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상구는 우리 전체 그 산하비기가 꾸밈에 관한 문식에 관한 게인데 오히려 백비 꾸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의미를 교의 의미를 살피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산하비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23번째 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